네, 이번 시간은 전자무역 시대 무역 마케팅, 무역 마케팅 실행 중에 10장, 수출 상품의 그 해외 홍보와 유튜브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웹 프로모션이라는 말은 인터넷으로 바이어를 유인하여 수출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웹 프로모션 방법에는 검색 엔진 등록, 해외 마켓플레이스 등록 등의 소극적인 방송에서부터 방법에서부터 해외 벼룩시장 게재나 메일링 리스트 등록 및 게재, 해외 바이어에 대한 전자메일 발송, 해외 전시에서의 웹사이트 홍보, 해외 광고 매체 이용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다양하게 그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수출 상품을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품의 품질 경쟁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품질이 우수하여 많은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품일수록 무역 마케팅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자, 두 번째, 수출 상품 웹 프로모션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취급하고 있는 수출 상품이 아무리 품질이나 가격 조건이 좋다 하더라도 마케팅을 적절하게 이행하지 못하면 실패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서 거래선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무역 마케팅 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역 마케팅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바이어나 공급업체를 만나는 것과 제품과 서비스를 광고하여 그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의 무역 마케팅 기법과 큰 차이점은 인터넷을 이용한 프로모션이 강조된다는 점입니다. 무역 마케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대한 지식과 기술, 특성 등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역 마케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STP,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분석을 통해서 목표 시장을 세부적으로 파악한 후 마케팅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수출용 홈페이지 구축이 있습니다. 기업이 바이어를 유인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홈페이지에는 주로 회사의 강점과 거래 태도, 또 제품의 리스트와 제품의 설명 및 특징, 그다음에 연락처, 이메일, 전화, 팩스, 주소, 담당자 이름 등의 내용이 내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수출용 홈페이지 컨텐츠가 갖춰야 할 필수 요건은 다음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바이어의 첫 번째 관심은 수출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의 차별화된 정보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 가치, 기술성, 비교의 요소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바이어는 수출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회사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있는지, 회사의 해외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구매 시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 홈페이지의 컨텐츠 문구는 정확한 영문 텍스트로 작성되어야만 합니다. 홈페이지의 영문 내용에 오타와 문법상의 오류가 발견되면 바이어의 신뢰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구태의연한 회사 소개를 가급적 삼가해야만 합니다. 회사를 소개할 때 예를 들어서 당사는 한국 내 최대 제조업체의 하나로서 귀사에게 경쟁적인 가격으로 최고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진부한 표현보다는 품질은 당사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와 같이 인류 회사처럼 인식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넷째, 세부적인 영업 정보를 게재할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거래처 정보나 도면, 특허 번호 등의 불필요한 세부 자료를 홈페이지 상에 제공하게 되면 상대방이 사기 바이어일 경우에는 큰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째, 바이어가 참고할 수 있는 신용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이어가 인터넷의 익명성을 극복하고 망설이지 않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외 규격 인증과 공인 시험 인증서, 기업 재무 정보, 연차 보고서 등 거래은행 정보 등의 신용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거래 성사 기간이 단축되고 바이어의 조속한 회신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기업은 홈페이지의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사후 관리가 없는 홈페이지는 출생과 동시에 사망 신고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대한 사후 관리는 종종 여자들이 화장을 하는 것에 비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장을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한다면 매력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화장을 고치지는 못할지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게재된 내용을 고치고 또 신상품이 나오면 홈페이지를 즉각 수정해야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출 상품의 웹 프로모션 전략에서 웹 디렉토리 등록이 있습니다. 웹 디렉토리는 웹사이트를 분야별, 주제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알파벳 순으로 열거한 것으로서 일종의 웹사이트의 전화번호부와 유사합니다. 대부분의 디렉토리는 이용자가 직접 등록을 하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웹 디렉토리 사이트로 26개 비즈니스 카테고리와 회사명으로 검색이 가능한 allbusiness.com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전자메일을 활용한 웹 프로모션 전략입니다. 전자우편, 이메일은 무역 마케팅의 필수적인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타겟 마케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메일은 기존의 텍스트 위주 방식과 더불어서 동영상, 그래픽 등에 결합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메일을 이용할 때 스팸 메일과 같이 사용자가 원치 않는 광고나 홍보성 메시지를 보낸다면 부정적인 효과를 수반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이용할 때는 어, 야후나 혹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무료 메일보다는 회사 홈페이지 주소가 찍혀져 있는 회사 메일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좋은 효과일 수 있습니다. 전자우편을 이용한 무역 마케팅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웹사이트의 고객에게 동의를 구하고 상품과 정보에 대한 서비스를 전자우편을 통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회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바로 메일 마케팅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상품 광고를 자주 보낸다거나 다른 사이트를 비방하는 메일을 보낸다면 회원들이 귀찮아하는 메일로 전략될 수 있기 때문에 심할 경우 스팸 메일로 취급되어 메일 수신 거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이메일을 이용해서 고객이 질문을 해올 때 이에 신속하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쁜 업무로 인해서 답변이 늦어진다면 인내심이 강한 고객은 다시 메일로 질문을 해오겠지만 그렇지 못한 고객들은
사이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인터넷 비즈니스를 수행하는데 커다란 실수를 범하는 것으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또한 자동 답변 시스템으로 회원들의 메일을 보내오면 받았다는 메시지를 자동으로 보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회원들이 사이트에 대해서 신뢰할 것이고 대략적인 답변 가능 날짜를 함께 보내준다면 신뢰도는 더욱더 높아질 것입니다. 물론 이때 답변 날짜 이내에 답변 메일을 발송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편 고객의 질문에 즉각적인 답변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지능형 이메일 고객 관리 솔루션을 이용한다면 더욱 빠른 고객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이메일을 커뮤니티 서비스와 연계해서 사용하면 효과가 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자주 상업적인 홍보 메일을 보내는 것을 삼가해야만 합니다. 쇼핑몰이 운영하는 커뮤니티는 고객들 간에 솔직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으로 남아 있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상품과 서비스는 고객들 간의 전자우편이나 게시판을 통해서 공유될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만을 유도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메일과 매거진을 합친 메일진 마케팅도 고객들에게 각종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상품 정보 외에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이 메일진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다가선다면 고객들은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어서 좋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좋은 이미지를 고객에게 심어줄 수 있어서 좋을 것입니다. 정보를 제공할 때 교묘하게 상품을 선전하는 것보다는 알찬 내용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의 웹사이트와 링크를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언급된 이메일을 이용한 해외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고객 DB가 잘 갖춰져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전통적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광고 매체를 이용하여 수출 상품을 해외 바이어에게 홍보할 수 있습니다. 종전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종이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잠재 바이어에게 홍보하여 거래선을 발굴하였고 정부나 한국무역협회와 같은 무역 지원 기관이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출 상품 홍보용 종합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해외 바이어에게 무료로 배포해 주고 있었습니다. 국내의 주요 수출 상품 해외 홍보 매체로는 매경 바이어스 가이드라는 책자가 아직도 있습니다. 다음은 웹 프로모션을 통한 무역 마케팅의 성공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상적인 도메인명을 잡아야 한다. 자, 예를 들어서 www wine.com과 같은 도메인명은 기억하기도 쉽고 사이트 명만 보아도 무슨 품목을 찾고 있는지를 쉽게 알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기 쉽고 인상적인 도메인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기억하기 쉬운 숫자를 사용하여 도메인명을 짓는 것도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자사의 웹사이트를 쉽게 찾아오게 해야 한다. 자, 검색 엔진에 자사의 사이트를 등록하는 것은 무료이지만 약간은 시간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검색 엔진에 등록하는 것은 자사의 웹사이트를 찾아오는 길을 아주 잘 만든 고속도로로 통행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어렵지만 일일이 체크하면서 검색 엔진에 등록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무역 이마켓플레이스를 자주 이용해야 한다. 국내 무역 이마켓플레이스뿐만 아니라
인지도가 있는 해외 거래 알선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여 제품과 자사 사이트에 대한 소개를 지속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넷째, 전자우편을 자주 보내야 된다. 검색 엔진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무역 마케팅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사의 웹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는 길만을 만들어 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외 바이어의 이메일 주소를 알아낸 후 계속해서 자신을 알리는 전자우편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또 자신의 전자우편을 자주 체크한다. 자, 무역 마케팅의 의사 전달 수단은 대부분 이메일입니다. 인콰이어리도 이메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자신에게 연락한 바이어를 기다리게 한다면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표시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웹사이트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웹사이트 관리는 자신의 신용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품을 구입 시 웹사이트를 통해서 얻은 정보에 근거해서 바이어는 구매 의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웹사이트에 들어온 순간 오래된 자료가 있다든지 또는 링크가 되지 않는 페이지가 있다면 바이어는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전자우편을 받은 후 자사의 웹사이트를 찾아온 고객이 있다면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찾아온 바이어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제품의 경쟁력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국내외 무역 기업들이 유튜브를 제품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제품을 짧고 상세하게 소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동영상을 게재할 때 적절한 키워드를 삽입하면 구글 등의 검색 엔진에서 노출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동영상 마케팅의 성공 사례로 첫 선을 꼽히는 것은 바로 블렌텍이라는 1975년에 설립된 블렌더, 즉 제조사입니다. 직원 수 200명 안팎의 중소기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도 몇 개 되지 않지만 대부분이 가정용보다는 업소용 제품이었습니다. 유튜브에서 Will it blend라고 검색을 하면 현재 수백 개의 동영상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장인 톰 딕스는 직접 출연해서 그 블렌드로 골프공과 모조 다이아몬드, 음료수 캔 등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물건들을 자사 블렌더에 놓고 통째로 갈아 버리는 동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블렌텍의 블렌더가 다른 어떤 블렌더보다도 잘 갈린다는 메시지를 2분 이내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또 적절한 유머를 곁들여서 영상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재미와 친근한 이미지를 느끼게 합니다. Will it blend라고 하는 갈릴까요로 시작해서 Yes, it's blend. 갈립니다로 끝맺는 이 짧고 단순한 영상물 시리즈는 유튜브에서 큰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특히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과 같은 유행하는 물건을 갈아버리거나 유명인을 카메오로 출연시켜서 입소문을 타기도 합니다. 제작에서 유포까지 큰 돈이 드는 광고에 비해서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블렌텍의 유튜브 채널은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독하고 있으며 총 동영상 조회수도 2억 회를 넘어섰습니다. 구독자들은 톰이 과연 다음에는 무엇을 갈아버릴까 하는 호기심에 계속해서 블렌텍의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브랜드 인지도가 거의 없다시피 했던 블렌텍이지만 유튜브 마케팅을 시작한 이후 매출은 무려 700% 이상 급성장하다 보니 가히 유튜브의 영향력을
실감케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다음에 보시는 동영상은 국내 트럭 세륜기 제조업체의 제품 소개 동영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약 2분 내외의 동영상에 제품에 대한 소개, 다음에 특장점, 설치 방법 등을 컴팩트하게 담아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때 힐 워셔로 검색했을 때 구글 검색 순위에서 2위에서부터 5위까지 오를 정도로 독특한 효과를 본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동영상을 업로드하기 전에 확인 사항이 필요합니다. 일단 그 재생 시간은 통상 5분 미만, 보통 2, 3분 정도가 적합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일의 형식은 유튜브에서 지원하는 형식인지 확인 후에 업로드가 필요한데 보통 mp4 파일이면 가능합니다. 물론 그 2기가가 초과되는 동영상은 기어 지원 브라우저에서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파일은 EVM이나 PEG4, AVI, 그다음에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습니다. 지원 불가 파일은 WMV로 변환해서 가능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디오 파일 및 이미지 파일은 동영상 슬라이드 쇼로 파일을 변환해서 업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동영상을 업로드하기입니다. 유튜브에서 계정을 생성한 후에 로그인을 하면 업로드 버튼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업로드 페이지로 이동을 하면 업로드할 파일을 클릭한 후에 요즘은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업로드할 영상 파일을 컴퓨터에서 찾아내서 링크를 하면 자동으로 업로드가 됩니다.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동영상은 영문 버전뿐만 아니라 중문, 일문, 동문 등의 다양한 언어로도 업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동영상 정보를 검색 엔진에서 최적화하는 방법입니다. 동영상 업로드가 완료되면 동영상 제목 아래에 동영상의 게재 위치에 대한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유튜브 외부에서도 이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동영상 페이지로 이동이 되어서 그 영상을 감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영상 업로드 후 기본 정보 탭에서 제목, 설명, 태그 등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유튜브 사이트뿐만 아니라 검색 엔진에서도 검색 키워드로 활용되기 때문에 노출을 높이기 위해서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제목 부분입니다. 제목은 일반인들이 검색할 때 제1 키워드가 되므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정한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그 단어가 제목에 포함되어 있으면 상위에 노출될 확률이 높으므로 좀 더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제목보다는 중요한 키워드를 포함시켜서 검색 엔진 노출에 적합한 제목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설명 부분입니다. 디스크립션. 설명에 포함되는 단어들 역시 검색 키워드로 활용되기 때문에 검색어로 쓰일 만한 관련 키워드를 적절하게 배치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설명 부분에서는 회사의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SNS에 대한 링크 주소를 삽입하고 회사나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입력하여 영상으로 전달할 수 없는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전달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태그입니다. 태그 역시 검색 키워드로 활용되며 태그를 복수 입력할 때 쉼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추천하는 추천 태그를
참조해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나머지 항목은 개인정보 보호를 공개로 설정하여 모든 사용자가 검색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동영상 미리 보기는 가장 흥미를 끌만한 것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카테고리는 동영상의 성격에 따라 설정이 되고 보급 설정에서 유튜브가 설정한 기본 설정을 따르는 것이 최적이므로 따로 설정하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실제 유튜브 사이트에서 동영상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동영상의 업로드와 정보 설정이 완료되면 여러분들이 이미 등록한 설정된 키워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유튜브 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서 업로드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 동영상을 수정하고자 한다면 동영상 아래에 우측 상단 메뉴에서 동영상 관리자를 클릭하여 수정 내용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관리자에서 동영상 수정에서 동영상에 대한 정보와 품질 수정, 오디오, 특수 효과 등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동영상에 자막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메모장으로 자막을 작성하기입니다. 일단 그 국문 음성으로 제작된 동영상이라면 유튜브에 자막 넣기 기능을 활용해서 해외 바이어에게 동영상을 자막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모장 프로그램에서 먼저 자막을 작성합니다. 파일을 저장할 때는 확장자는 메모장이 아닌 파일명 .srt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 동영상 관리 메뉴 중에 캡션을 활용하여 자막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관리자 페이지에서 캡션을 누르면 캡션 파일 또는 스크립트 업로드라는 버튼을 통해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메모장에서 작업했던 자막 파일 srt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업로드가 완료되면 동영상 오른쪽에 업로드된 파일명이 보입니다. 작업한 파일이 시간 코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캡션 파일을 선택합니다. 언어의 경우 해당 언어를 선택하고 트랙 이름 지정을 원하면 이름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이 모두 완료되면 업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업로드에 성공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게 되는데 업로드에 실패할 경우에는 붉은색 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 앞선 단계를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캡션 파일 또는 스크립트 업로드를 통해서 복수의 자막을 업로드할 수 있고 활성화된 트랙을 설정해서 동영상 자막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들을 모두 거친 후 재생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자막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유튜브 제작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